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줍니다.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도 매우 쌀쌀한 날씨인데요. 약 10만의 구독자를 매일 가지고 있는 우리 슬로우뉴스의 우리 이정환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민연금 자산이 1년 만에 1,200조 원에서 1,400조 원, 200조 원이 늘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더 고갈되지 않고 길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어떻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기금 소진, 고갈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고 소진이라고 하는데 기금이 2050년, 2060년에 뭐 소진된다 이거 많이 듣다가 국민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들이 보험료를 똑같이 내도 소진된 기간이 또 늘어난다.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게다가 이게 또 약간 국뽕도 차죠.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이 지난달 말 10월 말 기준으로 1,400조가 넘어섰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 전 세계 연기금 자산 순위입니다. 보시면 이제 노르웨이 펜션 펀드가 1위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2위입니다. 사실 한국이 3위와 4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미국 주식이 워낙 또 좋아서 미국 펀드가 이제 3위로 올라갔고 한국이 4위입니다. 4위인데 전 세계 그 연기금들 중에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은 또 계속 지금 이제 이게 커지고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 조만간 3위를 넘어서 2위, 뭐 글로벌 톱 2까지 갈 거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자산, 전 세계에서 가장 톱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연기금이 투자를 잘해서 1년 동안 20% 가까운 이익을 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다가 약간 우리의 미래,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의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을 넘어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긴 하죠. 네. 근데 엔비디아에서 5배를 벌었다는데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엔비디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려 지금 이거 2020년부터 있는데요. 이게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은 11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쯤에 들어가서요. 굉장히 일찍 엔비디아 뜨기 전부터 들어가서 당시 매입 단가가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3만 원은. 예. 지금 이제 $200가 넘어서는 상황이니까 5배 이상을 본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11년 전에 우리 엔비디아 우리 이번 젠서방 CEO 났다가 했지만 그 당시 엔비디아는 용산에서 무슨 그 그래픽 카드 팔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실제로 젠서방이 한국에 와서 용산에 가서 그런 그래픽 카드 직접 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컴퓨터 부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려 11년 전에 사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수익을 냈다라는 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혹시 이정환 대표도 저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 주식이나 경제 관련 그 기사를 쓰면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구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이것도 놀랍습니다. 맨 위에 이 빨간색 지금 조 단위로 표시했는데요. 486조 원이 맨 오른쪽에 제일 위로 상단에 추선해 있는 게 해외 주식이고요. 한국 주식은 세 번째입니다. 196조, 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매우 좋았다고 하는 건 주식이 좋았죠. 빨간색 해외 주식도 많이 좋았고 파란색 국내 주식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국민연금은 이제 노란색 채권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채권, 국내 채권, 연두색 해외 채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기존의 과거에 이제 노란색 이 한국 채권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매달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사이즈가 커지고 그다음 지금처럼 빅테크 주식 중심의 주식 랠리가 이어질 때는 전체적으로 자산이 이렇게 폭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국내 투자하고 해외 투자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한국이 이제 사실은 국내 투자 비용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해외 주식이 37% 정도 되고요. 국내 채권이 25, 국내 주식이 15% 정도 되는데 이 재미있는 건 이제 이게 전체 매입 비중이 이랬고 실제로 국내 주가가 오르거나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가 오르면 이게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5%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15% 어치를 샀는데 갑자기 주가가 막 오르게 되면 이게 비중이 한도가 차겠죠. 그럼 한도가 차면 이걸 길게 주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 비중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가져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주장이 최근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이 좋으니까 주식을 많이 늘리자라고 하면 좋은데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또 국민들의 노후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해외 뭐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아니면 한국 그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죠. KRC 같은 데와 비교를 하면 그런데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크게 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채권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좀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늘려도 좋을 텐데.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인 게 국내 주식을 많이 늘리면 당연히 지금처럼 주가가 좋을 때는 좋겠지만 이게 또 뭐 200조 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2023년, 2024년에는 국내 주식이 또 11% 정도 마이너스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라는 게 또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또 외부 변수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의 지금 주가 랠리도 사실은 펀더멘털보다는 이제 수급 요인이 많이 수요와 공급 요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 비중을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높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그 중에서도 코스피에 주로 투자를 하는 거지. 네. 코스닥엔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미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역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 이 빅테크 랠리들 보면서 나온 이야기가 나스닥이 한 20% 가까이 올랐지만 한국은 뭐 40% 이상 올랐고요. 올랐지만 정작 오른 주식은 절반도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한국도 지금 좀비 기업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고 전체 파이는 커지는 것 같지만 이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좀 좀비 기업을 살리느라고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이 다 한값 성장하는 거 아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잘 나가는 기업만 잘 나가는 그 뜨는 기업만 뜨는 주식만 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 앞으로 이 국민연금의 네. 비교적 수익률이 좋으니까 네. 이 국민연금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네. 30년 뒤에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한번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국민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을 따라서만 투자해도 한 뭐 몇 퍼센트, 20% 이율이 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국민연금이 아무튼 제일 안정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이 연기금 펀드라 공적 펀드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게 국민연금이 이제 한국 주식 규모입니다. 보시면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다 들어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험 투자보다는 안전자산 중심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 삼바, 현대차, 기아, 네이버, 셀트리온 등등이 제일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만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이 기업들이 주말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면담했던 재벌 총수들 관련 기업들이네요. 이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의 정석이라는 건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 그다음에 모험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을 고르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해외 자산도 보면 기본적으로 애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지금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엔비디아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리는 소식을 보면 세계 최대 부자가 누구죠? 워런 버핏이 최근에 엔비디아를 팔고 애플을 늘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국민연금도 계속 조금씩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다시 또 매입하는 그런 투자를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이제 최근 실적 때문에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를 그래서 지금 많이 또 좀 경계하는 그런 매물도 많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지금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하죠. 실제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느냐를 보면 삼성이 한 12배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50배에서 6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빠질 거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게 지금은 좋지만 우려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 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개 다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와 전략적 투자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재무적 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연금 개혁 이야기할 때 기금 안정론자가 있고 소득 보장론자가 있습니다. 기금 안정론자는 이제 우리 연금을 펑크내 만든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할 때도 더 많이 내고 덜 받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득 보장론자는 일단 좀 최소한 노인들이
최저 생계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늘려보자라는데 그 비슷한 논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무적 투자와 전략적 투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주장도 있고 이 재무적 투자라는 거 말 그대로 금융 투자죠. 펀드 투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익률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률 확보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 지난 포트폴리오를 보면 좀 재미는 없죠. 어떻게 엔비디아를 뭐 11년째 사긴 했지만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그런 자산들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 고만고만한 주식들인데 이번에 작년과 올해 마침 주가가 많이 올랐지 기본적으로는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투자는 이게 단순히 금융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가 아니라 지분을 확보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한국의 송전망 사업 아니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아예 직접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그 사업을 키워가지고 경제판을 바꾸는 그런 개념도 가능할 거고요.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뭐 경제의 파이를 키워서 사람들이 좀 더 결혼도 많이 하고 출생률도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이 국민연금은 워낙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흔히 또 우리 어항 속의 고래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국민연금이 주식에만 계속 몰빵을 하면 그 자체가 주가는 오를 수 있지만 나중에 또 그걸 빼야 되기 때문에 이 갖는 너무 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큰 돈을 가지고 경제를 바꿀 수 있는데 왜 이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전략적 투자 예를 들면 히토류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본다거나 신재생 에너지, 첨단 기술 이번에 지금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오픈 AI나 엔비디아 그 협력 투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몇백조 단위, 뭐 몇천조 단위 투자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약 국민연금이 이제 이건 과격한 상상인데요. 국민연금이 나서서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되는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 연합 공장을 연합 뭐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거나 그래서 이걸로 완전히 반도체 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실험을 한다거나. TSMC도 사실은 처음 만들 때는 국가가 대주주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아예 국방부가 투자해서 뭐 히토류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방부가 뭐 미국 그 상무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의 B2B 투자가 늘어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KIC하고 네. 국민연금하고 네. 싱가포르이 자랑하는 테마섹 이 셋을 그 달러로 수익률을 비교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제 그 테마섹의 수익률이 테마섹은 그러니까 뭐 한국에 뭐 빌딩도 사고 그렇죠. SOC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자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테마섹은 그러니까 워낙 투자 경험이 많기도 하고 직접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자회사도 많이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싱가포르만 해도 금산분리 같은 개념이 없죠. 굉장히 금융 자유도 높은 나라라서 그런 규제를 다 넘어서 사실 이 오랜 투자 노하우가 쌓여 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익을 내는 그런 그 펀드라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철학 자체가 우리 노후 자산을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률이 잠깐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크게 높진 않는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구조였고요. 이건 사실 지금 이제 세계 3대 펀드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철학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KIC는 이번에 이제 그 미국 그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 2,000억 달러를 상당 부분 이제 KIC 운영 수익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KIC 운영 수익이 1년에 이익만 한 150억 달러 된다고 하니까 KIC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KIC는 기본적으로 외화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그리고 사실 그 돈은 까먹을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해외에 나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는 아예 접근이 다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첨단 산업 그리고 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민연금과는 가는 길이 다르지만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수익률이 약간만 올라도 기금 소진이 늦춰지고 국민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만 올라도 몇 년씩 연장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투자를 포함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 기조를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 다만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는 건 아까 드린 것처럼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고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이 세계로 나가자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엔 또 일본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이 높고 네. 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보면 코스닥
네. 코스닥 같은 네. 미래에 투자하는 게 많다. 그 네.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국민연금이든 국민성장펀드이든 네. 국부펀드이든 네. 뭔가 이제 과거 돈을 쓰는 국가에서 돈을 버는 국가, 그러니까 네. 국민들에게 삶을 지켜주는 이런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끝내준 경제에서 여러 차례 계속 다뤘던 주제지만 지금 완전히 AI 중심의 새로운 신경제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고 사실 이게 이제 누가 빨리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깔고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잡느냐의 경쟁인데 지금 이제 한국도 계속해서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아니면 성장의 정체를 맡고 있잖아요. 보면 일본은 사실 일찌감치 더 거기 진입을 했었고 일본이 사실 이번에 지금 미국 투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그 돈을 집어넣고 있는 건 사실 이게 자국 내 성장으로는 이미 안 된다. 그리고 이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그런 단계로 이미 일본은 나아가고 있고 사실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산을 어떻게 국내에 환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이 하는 이 국민연금이나 KIC나 이런 이제 국부 펀드들의 어떤 새로운 전략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민연금과 그 국민성장펀드, 국부펀드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수익률을 하나 조사해 봤는데요. 그 테마스에게 수익률은 대략 7에서 8%, 네. KIC가 4.75, 네. 국민연금이 4% 4%, 네. 중반인데요. 이제 국가가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을 늘리고 삶을 지키고 네. 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돈을 버는 국가 이런 거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지금 갖고 있는 총알이 우리의 30년 뒤, 100년 뒤 미래를 결정하는데 사실 다행히도 지금 한국이 전 세계 가장 총알이 많은 나라 중에 세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게 이게 장기적인 그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